9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함수의 개수가 그래서 워낙 많아가지고 선생님 그 유튜브 거기도 보면 교과서 풀어놓은 쪽 보시면 아예 함수 시리즈 그래가지고 함수 얘기만 아예 하나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베이직 함수만 있어. 알겠지? 아주 보통의 기본적인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가 이제 문제 풀기가 더 곤란해지는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해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x에서 어디로 가요? y로 가는 함수예요.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있고 여기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이런 함수예요.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좋아. F4는 5에 고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아예 내가 얘를 이렇게 딱 그어버려도 되는 거죠. 얘는 여기 고정. 자, 이 문제에서 핵심은 나를 해석할 수 있는가예요. 자, 나를 보니까 x에 임의 두 원소 x1, x2. 자, 임의 이거 무슨 뜻이야? 어떤 걸 골라도 뭐든지 간에 두 개를 네 맘대로 랜덤으로 고르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런데 고를 때 약속이 있어요. x1, x2를 두 개를 고르는데 걔네가 이렇게 값이 차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골랐어요. 2 이렇게 고를 수 있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고를 때 서로 다른 걸 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뭐가 됐든지 일단 두 개를 고르고 나면 크기 비교가 되는 거죠. 1보다는 3이 크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1보다는 3이 큰 그런 상황일 때 뭐라고 했어? 그 1이 들어가서 만든 함수값하고 3이 들어가서 만든 함수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대? 큰 게 더 커야 돼. 그러니까 큰 거 넣으면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렇게 돼.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요렇게 연결했어. 이 뒤에는 이제 연결할 건데 아직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줄게. 이렇게 연결했어. 이거 된다 안 된다? 아 진짜? 확실해? 네, 그쵸. 왜? 1하고 2가 있으면 2가 더 크지. 그러면 함수값도 누가 더 커야 돼? 걔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4가 5에 연결된 건 무조건이고 확실하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해요? 3이 이렇게 6하고 연결되는 거 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이거 랜덤으로 고를 때 4 골라가지고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야. 관찰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서로 얽히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크로스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야. 그래서 작은 거 넣으면 작게 나오고 큰 거 넣으면 더 크게 나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면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아 그래? 그러면 나 이제 풀 수 있지. 1, 2, 4 그러니까 지금 4가 5에 연결된 게 일종의 담벼락 같이 막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1, 2, 3은요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함수값이? 요 담벼락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보여요? 그쵸? 왜? 여기를 넘어가면 크로스가 돼버리니까 역전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는 어디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쵸? 이 담벼락 다음 6, 7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이제 우리는 풀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잘 뻗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1, 2, 3이 이렇게 그 함수값 대응되는 거 가지고 순서상 그려볼게요. 혹은 가지치기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하셔도 돼요. 처음 게 1에 갔을 때 두 번째 게 2에 갈 수도 있고 3에 갈 수도 있고 4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치기로 하셔도 돼요.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요 전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썼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 선생님 자꾸 이제 문제를 기억하게 만드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때 700 이하의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만드는데 얘보다 이 다음 자리의 수가 더 작고 수가 더 작았던 그런 문제. 숫자 카드 1부터 9까지 쓸 수 있는 그 문제. 혹시 생각이 나요? 이때 어떻게 썼냐면 원래 같으면 이게 5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야. 그리고 그때마다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가지치기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마치 우리 자석으로 딱딱딱딱 달라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숫자를 선생님이 숫자를 고르면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인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봐봐. 5보다 작은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후보가 누구였어? 1, 2, 3, 4, 4, 3, 2 얘들이. 그럼 선생님이 여기랑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로 1하고 4를 이렇게 고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거 500, 41이었었어. 그치? 왜? 이 다음의 숫자들의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2하고 3을 골랐어 라고 골라도 여러분들은 532라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얘도 비슷한 거야. 얘도 그거랑 아이디어가 같이 가는 거죠. 왜요? 선생님이 1, 2, 3 화살을 3번 쏴야 되니까 화살을 3번 맞은 애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작대기를 그어줄 수 있어요. 1은 어디다 넣어야 될까? 1은 2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 3은 어디다 넣어야 돼? 야, 애들은 어떻게 이거를 다 알고 대답을 하는 걸까? 이거 왜 그런 거야? 뭐라고 했어? 큰 게 더 크게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해줘.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1, 2, 4 이렇게 골랐어. 심지어 선생님이 4, 2, 1을 골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고르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작대기를 그어요. 어떻게? 얘는 이렇게. 작대기가 크로스되지 않고 그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결국 뭐냐면 화살을 받을 수 있는 후보는 4개예요. 근데 그 중에 화살 몇 개만 맞을 거예요? 3개만 맞을 거예요. 선생님이 순서 있게 없게 뽑아버려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순서를 매겨줄 수 있는 거죠. 순서 없게 뽑으니까 뭐가 돼요? 결국 몇 가지야 얘는 여기서 4가지가 사실 잘 보면 화살 안 맞을 한 명을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럼 앞쪽은 알아서 해결이 될 거야. 이 뒤쪽이라고 해봐야 5가 화살 쏠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5는 화살을 어디다 쏠 수 있어? 5, 6이나 7 아무데나 지 맘대로 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5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의 종류, 도착 지점 몇 개? 2가지.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서 끝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네, 곱해야 돼. 왜? 윗동네에서 화살을 어떻게 맞고 있을 때마다 뒤에서 5가 6에 연결될 수도 있고 7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정해진 공식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규칙을 보고 조건을 보고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그래서 보면 함수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연달아 나와 있어. 선생님도 시험 문제 낼 때 보면 어려운 문제 내야 되잖아. 그러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는 문제 중에 되게 많은 비중이 함수에게 수거하는 문제야. 되게 다양하거든. 문제 종류도 많고. 네. 졸리면 잠을 깨셔야 되고, 알겠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빨라. 알겠지? 심지어 대답을 안 틀리는 대답 위주로 하더라고. 여기가 틀린 대답이 잘 안 나오는 반이어가지고 조금 빨라.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 느리게 필요하면 손 이렇게 살짝 드세요.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너무 빠르다고. 알겠죠? 자, 이번에는 10번. 이 문제는 어렵기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예뻐. 일단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함수 뭐 이렇게 펑션 이렇게 x, y 이거 있으면 벌써 싫어하는데 심지어 정의역도 아까처럼 1, 2, 3, 4, 5를 준 게 아니라 뭔지 모르는 x1, x2, x3 뭐 이런 식으로 줬잖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문제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 키워드도 있네요. 이 문제 안에 이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요것도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야 또 풀리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는 함수값 3개랑 함수값 3개를 곱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자, 그럼 이 문제 풀기 전에 1대1 대응이 뭐야 얘들아?
큰일 났다 여기. 승현이. 야 승현아. 아니다. 수연이만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안 틀린 대답을 하는 애더라고요. 큰일 났어. 자, 1대1이 어떤 거예요? 수연이 뭐예요? 1대1 뭐예요? 알지? 다 알아서 말 안 해주는 거지? 그럼 그런 걸로 하고 선생님도 설명 생각해도 되는 거지? 자, 1대1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문제 풀 때는 사실 상관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한번 써드릴게요. x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대1 선생님이 1학년이었으면 되게 이제 함수를 막 설명하면서 1대1 대응도 꼭 설명을 해야 되는 중요한 거라서 막 얘기할 거야. 여러분 요즘도 한대요. 대학 가면 미팅. 한대요. 네, 과팅도 하고 한대요. 네, 한대요. 근데 요즘 뭐 그런 것도 많지.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또 그 기타 등등 선생님도 사실 안 보거든. 그래서 잘 모르는데 가끔 뭐 그런 거 기사 날 때 있어. 또 누가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남자 한 명을 여자들이 막 다 전부 다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여자가 되게 괜찮아서 어떤 남자들이 그 여자만 다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지, 그치? 근데 미팅하러 가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좋아요, 나빠요? 물론 내가 모두 몰빵을 받은 그 사람이라면 뭐 조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씁쓸하죠, 그쵸? 자, 일단 1대1 되는 상황은요 이거예요.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에요. 일단 쪽수를 맞춰주고 시작해. 알겠지? 요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건 얘는 함수니까 한 발씩 화살을 쏘는 건 당연한데 화살을 맞을 때도 어떻게 맞는 거야, 얘들아? 한 발씩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쟤가 마음에 들고 내 옆에는 쟤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 친구는 쟤가 마음에 들어서 서로 싸움 없이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반드시 화살은 한 발씩 다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알려준 거야, 이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게 1대1 대응이라는 거 알고 시작하면 돼. 그래서 아까 승현이가 되게 고급진 표현 써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저녁이 그렇죠. 하나씩 대응되고 되게 고퀄로 선생님이 보면 야, 미팅 나가서 울지 않고 집에 가는 날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볼게.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fx1, fx3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x5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정의역에 번째수를 정해준 거죠. 홀수 번째의 대응된 함수값과 짝수 번째에서 대응된 함수값 3개가 곱하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1, 2, 3, 4, 5, 6이 아니라 1, 2, 3, 4, 6, 9 이런 식으로 숫자도 좀 달랐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사실 몇 가지 케이스 안 되고 숫자도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 뭐랑 나눠서 곱하면 선생님 똑같아요. 혹시 발견했어요? 봤어? 봤나 봐. 불러봐. 불러주진 않아. 봤는데. 진짜. 2, 3, 6 2, 3, 6 좋아. 그럼 여기는? 1, 3 그렇지. 이게 가능해. 그리고 2, 3, 6 세트랑 1, 4, 5 세트를 곱하면 둘 다 36, 36이 나와가지고 이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맨날 야 잘해가지고 찾아내 그럼 좀 그렇잖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1, 2, 3, 4, 6, 9를 다 곱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곱한다고. 그러면 얘는 이걸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숫자를 쓰면 안 돼. 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2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보여?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반절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일종의 루트 씌운 것처럼, 그지? 그러면 요거 2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 다음에 3이 몇 개?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야? 9, 4, 36. 그러니까 36을 만드는 세 가지 수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만약에 잘 안 보여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2 하나, 3 하나, 그 다음에 2개가 하나씩 남은 거 6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4, 9로 계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2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낼 수 있냐 라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홀수 번째 대응되는 애가 2, 3, 6 세트라고 그냥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꼭 이 왼쪽 편에 2, 3, 6이 와야 돼요? 아니에요. 1, 4, 5 세트가 홀수 번째 쪽으로 가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세트가 2, 3, 6, 1, 4, 5 세트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일단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트. 그러니까 1, 4, 5 세트랑 2, 3, 6 세트. 요게 웬 5에 배치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되게 당연하게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인 것처럼 얘기했지, 그치? 근데 여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야, 이게 2, 3, 6인 거랑 2, 6, 3인 거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네, 다르게 봤나 봐요. 어떻게 원래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2, 그 다음에 이게 3, 그 다음에 이게 6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이게 2, 6, 3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는 똑같아요. 2, 그 다음에 얘가 6, 얘가 3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연결한 거랑 파란색으로 연결한 거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그렇지. 치역은 동일하지만 다른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개수를 따로따로 세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아, 2, 3, 6이 여기서 도는구나. 어디랑 매칭될지 돌겠구나. 자, 그럼 보세요. 이 입장으로 봐도 되고 여기 입장으로 봐도 되는데 X1 얘가 화살을 쏠 후보가 2, 3, 6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X3라고 하는 애도 화살을 쏘는 게 원래는 2, 3, 6 중에 하나인데 지금 2, 3, 6 중에 하나야? 아니요. 아까 여기서 하나 뭔가 썼으면 이제 몇 가지밖에 안 남았어. 두 가지. 여기는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 그치? 두 개 맞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3, 2, 1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죠. 곱하기. 왜? 그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3팩이야, 3팩.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왼쪽 2, 3, 6 세트 도는 거. 뭐 이거는 그냥 나만 알아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게 또 끝이야?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알아요. 뭐예요? 아, 이거 아까 짝수 번째 할 때 1, 4, 5 세트도 어떻게 되겠다? 돌겠다. 그럼 이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3팩이죠. 이렇게. 얘는 1, 4, 5 세트. 도는 거. 선생님, 왜 얘가 이쪽에서 도는 건 안 해요? 이미 여기에 다 포함된 거지. 세트 바꾸는 거는. 그치? 그래서 이게 끝이죠. 그럼 이 최종 두 가지 3팩, 3팩이라고 하는 이 계산은 어떻게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곱하는 거죠. 왜? 세트가 정해질 때마다 홀수 번째 돌고 그때마다 짝수 번째 돌고 그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의 개수.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해주시면 답이 몇 가지 나오죠? 70, 2가지, 2가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야 어디로 가요? 아, 이제야 드디어 교과서로 가가지고 원순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선생님이 원순열 처음 가르쳐줄 때 항상 거길 가요. 중국 음식점. 요즘은 좀 많이 봤나? 안 봤나? 중국 음식점. 그 있잖아. 그 원탁 도는 중국 음식점 알아? 네. 선생님도 많이는 못 가봤어. 한 번, 뭐 두 번, 뭐 이렇게 몇 번밖에 못 가봤는데 도는 거. 저쪽에 있는 거.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탁자가 있는 테이블 그런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4명을 누굴 데리고 가냐? 여기는 딱 그 친구 한 명이 필요하고. 누구 데리고 가지? 일단 저 서 있는 3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서 있는 3명 중에 너네가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놀려도 되는 친구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너무 웃기다. 그치? 놀려도 되는 친구. 여기 없어. 여기 되게 어려운 친구들만 모여있어. 선생님이 선뜻 놀리기 어려운. 다른 반은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저기 준상이 자고 있길래 준상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누구를 내가 데리고 그랬지? 이때는 누구를 먹였더라? 이때 승현이 먹였대. 임승현도 내가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누굴 데리고 와야 되니? 여기는 데려가 쉽지 않아.
이거 누구 데려가지? 고민되네. 도대체 선생님이 왜 골려 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지는 이제 보시면 합니다. 자, 중국어 출장 갈게요. 자, 맛있는 거 시키세요. 메뉴 불러. 짜장면. 올해 짜장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드디어 나왔어요. 짜장면. 아니, 선생님이 쏘는데 짜장면 이렇게 건져 이렇게 이런 거 고를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탕수육. 참고로 다른 반 유산슬, 양장피, 뭐 삼선짬뽕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 돈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뭐 시킬래? 알국수. 아 그래요, 그래. 할부차 하나 시켜. 그리고 선생님 나머지 하나는 이거 시켜드려요. 나머지. 근데 내가 볼 때 오늘 짜장면하고 거의 단무지하고 동급이야. 그지? 다른 반 막 깐쇼 새우 뭐 이런 거만 나오고 그러는데 막 진짜 여기 애들이 이렇게 건전한 걸 시키다니. 그래서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한 명씩 앉는 거예요. 야, 아까 짜장면 누가 불렀어? 아 그래? 제가 승현인가? 앉고. 야, 탕수육 누가 불렀어? 탕수육. 현준이? 그 다음에 팔부채. 아 정산이 산. 산은 둘인데 왜? 산. 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단무지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앉아? 아씨. 아, 놀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건 선생님 역대 지금 확률과 통계 가르치면서 처음이에요. 전 단 한 번도 단무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야 지금. 너네 진짜 이 수업 어떡하면 좋아. 자, 선생님이 앉았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그렇잖아. 그래. 선생님이 쏘는 건데 선생님이 단무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는 애들이 야! 어떻게 선생님은 단무지를 먹이니? 하나씩 옮긴 거야. 그래서 승현이가 일로 가요. 그 다음에 현준이가 일로 가요. 그리고 산이가 일로 와요. 제가 단무지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지쌤이 여기 가요. 자, 이렇게 앉았는데 어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아니야. 선생님은 단무지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고 이제 못해. 뭐 해버리면 돼? 탁자를 90도로 딱 돌리면 어떻게 돼, 얘들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 거 느껴지지? 그지? 아까랑 똑같은 메뉴 먹게 되죠? 우리 내 앞에 있는 메뉴가 똑같아지죠? 이해 가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산이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저희가 다른 거 먹겠습니다. 그러고서 승현이가 또 일로 움직여요. 그 다음 어떻게? 이번에 여기 누구야? 현준이가 또 일로 가요. 선생님 제가 단무지를 먹겠습니다. 아니 어디 갔냐? 사과. 여기. 이렇게 왔나? 이렇게 온 거야. 지금 단무지가 여기 있었어. 알겠지? 한 칸씩 움직여서. 이게 하나가 움직여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또 어떻게? 아니야 선생님은 너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러고서 또 한 칸. 어떻게 되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이게 원순열이에요.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원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꼭 원탁은 아니에요. 꼭 원탁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B가 앉고 여기에 C가 앉고 여기에 D가 앉잖아요. 이건 분명히 어떤 앉은 건데 선생님이 옆에다가 원탁을 또 그린 다음에 여기다 A 그리고 여기다 B 그리고 여기다 C 그리고 여기다 D 그리면 여러분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여기서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원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똑같은 거야. A의 왼쪽과 A의 오른쪽, D의 왼쪽과 D의 오른쪽 위치에 같은 애들이 들어있으면 지금 이거 같은 순열로 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원순열. 그럼 이거랑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네, A가 이제 일로 가는 거죠. A, B, C, D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가 몇 시 방향? 여기 9시 방향에 있는 거. A, B, C, D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 같으면 선생님이 A, B, C, D를 가지고서 줄 세우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네, 4팩이에요. 4팩. 4명이서 4자리를 채우는 4팩. 그런데 원탁에 걔네들을 앉혀놓으니까 돌리면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같은 일이 자 지금 얘 같은 경우 몇 번 반복됐어요? 네, 4번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복되는 개수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어 주는 거야. 어떤 한 세트가 있으면 그때마다 도는 4개가 다른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뭐 앉으면 다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앉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다고 하면 얘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얘가 또 돌면서 만드는 거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순열은요, 그 교과서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n명이 회전할 수 있는 원탁에 앉을 때 뭐 회전하고 있는 거기에 그 원탁 위에 앉는다고 하나? 뭐라고 되어 있지? 저 교과서의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 n팩이 아니라 n-1팩으로 계산하면 돼 이러고 공식이 나와 있는 거죠. n-1팩 왜 나온 거예요? n팩을 누구로 나눴으니까 n으로 나눠서 그런 거예요. 자, 거기 예제 1번 선생님 교과서 안 띄우고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거기 갔더니 지금 회장님, 부회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 자리에 앉고 있어요? 네, 5명이 앉고 있어요. 아까는 사람이 4명이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4명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5명입니다. 5명이 원탁에 둘러앉아요. 이럴 때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같으면 몇 팩이에요? 네, 5팩이에요. 이게 그냥 직순열, 일직선에 앉히는 순열일 때 5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가지가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야? 5가지가 똑같이. 왜? 단무지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돌려 해서.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눠줘야 돼? 5로 나눠줘. 그래서 계산이 뭐가 되는 거야? 4팩이 되는 거야. 자, 원순열은요, 선생님이 하나 빼서 팩토리얼 돌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원순열에서 중요한 거는요, 같은 일이 있을 때 그 같은 일의 개수만큼 나눠준다고 하는 저 아이디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문제 풀 때도 막 쓰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n-1팩 이렇게 무지성 외우지 마시고 얘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눴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원탁에 4명 앉히니까 4팩을 4로 넣고 5명 앉으니까 5팩을 5로 나눠. 심지어 그 다음 문제가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이 앉아요. 얘 문제 1번인가? 문제 1번. 거기 6명 앉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겠어? 6팩을 뭘로 나눠? 6으로 나눠. 그래서 5팩이 되는, 답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원순열,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나눠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셔야 되고, 선생님도 처음에 수업할 때는 그래서 n팩을 n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n-1팩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한 몇 번 반복하면 어느 날부터 그냥 바로 빼기 팩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눴다는 걸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아까 그래 요거 그냥 요 상태로 바로 풀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을 때 아까 예제 1번에 2번이 이제 뭐냐면 뭐라고 했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이웃하게 앉혀야 된다 했어. 자, 졸려? 자면 안 돼. 잠을 깨봐. 자면 안 돼. 예준아, 일어나. 힘을 내. 너 잘 듣고 있었어 아까. 자, 회장님하고 부회장을 같이 앉혀야 돼. 선생님이 약간 확률과 통계 수업할 때 이렇게 무섭게 느껴져. 이웃하게 앉아야 되면 어떻게 말해? 같은 거? 선생님 주로 어떻게 표현해? 묶어버려. 사람 둘. 테이프로 치지. 밧줄로 치지.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선생님이 밧줄로 묶어버렸어. 그래서 회장하고 부회장이 있으면 얘네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사람이 몇 명이었어, 얘들아? 이 문제에서? 5명이었지. 근데 회장, 부회장님이 이렇게 붙으니까 몇 명 취급된 거야? 4명 취급된 거야. 4명이 원탁 위에 앉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4팩이야. 자, 그런데 그렇지, 똑같은 일이 4가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회장, 부회장님 이렇게 붙였지, 그치? 근데 꼭 반드시 회장, 부회장이 이렇게 있어야 되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 부회장하고 회장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돼? 곱하기로 연결해. 그래서 요게 계산하면 그 예제 1번이 2번 답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칠판을 지우면서 넘어갑시다. 그 6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몇 명이 앉아있어? 6번 문제가 아니라 문제 1번인가? 1번 문제 몇 명이 앉아있어? 네, 6명이 앉아있어. 근데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가서 6명이야. 자, 6명이 앉아있어. 그러면 우리 원래 6명이 앉아있으니까 6팩이야. 근데 원탁에 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6으로 나눈다. 그래서 뭐가 된다? 5팩이 된다.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 조건, 어려운 조건이야.
뭐라 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웃이 아니야. 뭐야? 마주보고 있대. 여러분 마주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거 어려운 거야? 실제 어려워요. 마주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배열할 수 있어? 선생님 두 가지 각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마주보고 있어. 생각 한번 해봐요. 마주볼 때 어떻게 할까? 아까 이웃 하면은 묶어. 이웃 하지 않으면 다른 거 먼저 한 다음에 끼워 넣기로 했어. 이거 어떡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마주보게 할 수 있을까? 일단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마주보게 앉혀. 그리고 어떻게 해버려? 나머지 이제 몇 명 남았어? 네 명을 막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치? 자리에 앉힐 때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은 어떻게 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마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의자를 이렇게 간격을 동일하게 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할머니하고 마주보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저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마주보게 하려면 의자를 어떻게 놔야 돼? 나머지를. 그치, 둘둘. 여기 둘, 여기 둘. 이렇게 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몇 명을 배열하는 상황이에요? 두 명은 이미 앉아 있어요. 몇 명? 네 명을 배열하는 상황인 거죠. 네 명. 그럼 4명이니까 4팩이야. 4명이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 선생님 그러면 이거 원탁에 앉았으니까 4로 나눠요.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될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의자는 모두 동급의 의자인가? 같은 의자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아까는 어때요? 이거 우리 돌아갈 때 이렇게 한 칸씩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전체가 한 칸씩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 앉으면 그 탁자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갖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 자, 그런데 지금 이 4개의 의자는 과연 동급의 의자라고 볼 수 있을까? 이 4개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돌아갈 수 있으면 4로 나눠야겠지. 근데 저 안에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은지가 앉고 여기에 승현이가 앉아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 4자리의 의자가 돌아간다고 하면 은지가 여기에 있고 승현이가 일로 가 있는 거야. 그치? 이거는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지. 왜? 아까 처음에는 할머니의 왼팔이 승현이었고 할머니의 오른팔이 은지였으면 지금은 할머니의 왼팔이 은지가 되고 할아버지의 오른팔이 승현이로 바뀐 거지. 그치? 저 4개의 의자는 도는 의자야? 안 도는 의자야? 안 도는 의자야.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앉혀가지고 마주보게 앉힌 상태에서는 그 나머지 4개의 의자는 돌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4팩을 4로 나눠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 이해가? 그럼 또 여기서 애들이 선생님 그럼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마주보는 건 왜 안 바꿔요? 질문이 나와. 왜 안 바꿔? 4팩을 하는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왼팔 오른팔이 바뀐 버전이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저걸 또 2를 곱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뒤집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일단 마주보게 앉힌 다음에 돌린다. 아니 앉힌다. 나머지 4개를. 이때는 4개의 의자는 동급이 아니므로 그냥 순열 배열하면 끝이다. 4팩.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다른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어떤 거냐면 6명이잖아. 근데 할아버지 잠깐 저쪽에 계세요. 그러고 할아버지 잠깐 빼? 잠깐 계시라고 하는 거야. 치운다고 하면 이상해. 그치? 할아버지 잠깐 저쪽에 가서 잠깐 쉬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할머니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 몇 명 됐어? 5명 됐지, 그치? 할아버지 잠깐 저기서 쉬고 계시니까 5명 됐지. 5명이 원탁에 앉는 거야. 자, 5명이 원탁에 앉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 5팩이, 그렇지. 5로 나눠져서 4팩이 되는 거죠. 선생님, 할아버지 언제 앉히려고요? 이제 앉히면 돼. 어디에 앉히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앉아 계시면, 그렇지. 그 맞은편에다가 그냥 의자 세팅해서 할아버지 일로 가세요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의자는 어떻게 하면 돼? 조금씩 각도를 바꿔주면 되지. 균등하게 앉게끔.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때는 할아버지를 아예 빼고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돌려로 4팩이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자리 바꾸는 거 왜 안 해요? 왜 안 하겠어? 이미 할머니가 이쪽에 배치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저 반대편에 앉아 계신 게 돌려를 하는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서 끝이. 그래서 이 계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교과서 쓰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 다음 문제. 구절판이라고 부르는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열심히 맛있는 간식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총 간식의 종류는 9개고요. 이 구절판을 돌려서 같은 상황이면 그 같은 걸로 친다는 거야.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원순열의 그 개념을 갖고 회전할 수 있는 그 개념을 갖고 오라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채워야 되는 음식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네, 구절판 9가지예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돌려를 먼저 할 것이냐 고민하는 거죠. 자, 이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거죠. 가장 주변과 많이 맞닿아 있는 거를 먼저 채우시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해요. 그런 게 여기는 어디겠어? 이 가운데를 먼저 채우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지금 음식 9종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를 채우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돼요? 9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음식만 더 넣으면 돼요? 8개. 자, 근데 여기는 돌려가 되는 8개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겠어? 8팩을 8로 나눠주는 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요? 네,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서 다 보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의 수준을 더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개념서라고 갖고 계시는 그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나게 어디에 앉았냐면 원탑 위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꼭 원 모양에만 앉을 수 있냐? 아까 구절판 할 때 보면 실제로 원 모양이에요? 팔각형이에요. 그죠? 정팔각형.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테이블 모양을 바꿔버렸어요. 자, 얘 누구냐면요,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의자를 정삼각형만 잘 그려서 자, 의자를 이렇게 놨어요. 자, 여러분 얘도요 보는 거예요. 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 동일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 딱 의자 하나 이렇게 되면 얘는 원탑하고 똑같습니다.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 앉혀야 돼? 3명 앉혀야 돼. 근데 어떻게 된다고? 돌려가 된다고. 그럼 뭘로 나눠? 네, 3으로 나눠요. 이게 얘의 가질 수 있는 개수예요. 회전해서 돌아가면 같은 것으로 친다. 자, 또 동일하게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요? 네, 맞아요. 정사각형을 뭐라고 쓰죠? 정사각형 이렇게 쓸게요, 일단. 그럼 여기도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무조건 정사각형이랑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있으면 보여줄게.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번에도 몇 명이 자리를 앉는 거예요? 4명이 자리를 앉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돌려를 하면 4개의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까 우리 그 중국집 간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 번만 그릴게요. 2, 3, 4, 5. 정오각형입니다. 의자 이렇게 줄게요. 이번에도 몇 명이 앉는 거예요? 네, 5명이 앉아요. 이거 뭘로 나눠요? 5로 나누겠죠. 요겁니다. 아니, 똑같은 걸 뭘 저렇게 열심히까지 해요? 자, 이제부터가 다른 거죠. 자, 정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의자를 이렇게 앉을게요. 아, 선생님! 6명! 오케이! 600! 이거 6으로 나오는 거 아니까 자, 이거 이렇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될까를 고민할 때는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요, 저 의자는 모두 다 동급인가, 의자의 클래스가 동일한가, 의자의 티어가 동일한가 를 보시는 거죠. 선생님, 의자는 다 똑같은 의자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좀 아닐걸? 자, 한번 들어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왼쪽 모서리 덕후. 자기는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앉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친구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좀 다르다는 거 느껴져? 어디에 앉을 수 있어?
책상의 왼쪽. 그러면 여기만 앉을 수 있어? 아니야. 책상의 왼쪽. 그럼 또 어디? 책상의 왼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 짝보고 누가 앉아있겠어요? 오른쪽 모서리 덮고 앉아있겠지. 그지? 그럼 표시 안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앉을 수 있고요. 걔는 여기 앉을 수 있고요.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의자는 그냥 물리적인 의자는 몇 개예요? 6개예요. 자, 그런데 의자의 종류가 몇 개예요? 그렇죠. 왼쪽 의자와 오른쪽 의자 2개로 나눠집니다. 자, 왼쪽 의자는 몇 개예요? 3개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동일한 급의 의자는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6명이 자리를 앉는 거니까 6팩으로 시작하는 건 동일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 나누는 수는 뭘 나눈다 그랬어?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랬지, 그치? 자, 이 문제에서는요,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이죠. 2가 아니에요. 2는 뭐예요? 의자의 종류가 2가지인 거고요. 어떤 한 종류에 대해서 같은 일이 3번 반복돼요. 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집마다 설명을 다르게 나서 그래요. 자, 6팩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그냥 돌려를 해버려요. 원순열로. 그런데 아까 쌤이 의자의 종류가 몇 종류라 했어? 2종류라 그랬지. 같은 계산이에요. 설명이 달라요. 들었어? 자, 얘는 어때?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는지로 나눠주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했어? 원탁 앉았는데 막 돌리는데 실제로는 의자의 종류가 2개니까 원탁에 앉은 그 원순위를 2를 곱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야. 자, 선생님은 설명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잘 설명 안 해요. 위에처럼 설명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걸로 갑니다. 좋아. 이번에도 의자를 이렇게 앉혀요. 자, 총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뭐가 돼요? 8팩이죠. 자,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동급의 의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왼쪽 모서리 덕후 어딨어? 왼쪽.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이렇게가 같은 의자야. 의자의 종류가 몇 개가 돼요? 2개. 그런데 같은 일은 몇 번 반복돼요? 4번. 그러니까 얘는 이걸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고급으로 갑니다. 자, 총 몇 명이에요? 8명, 8팩입니다. 자, 뭘로 나눌 것인가 생각하는데 얘는 보세요. 의자의 급이 확 달라졌죠, 그쵸? 자, 일단 왕자리 좋아하시는 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어디? 여기. 그 다음에 이번에도 왼쪽 모서리 친구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친구, 이거 뭐라고 할까? 하트. 여기 하트. 그 다음에 낑겨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 그치? 낑겨 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 여기 있죠? 자, 의자의 종류 몇 가지? 4가지. 같은 일은 몇 번 반복돼? 그렇지, 같은 의자는 2번이야. 자, 그럼 2로 나눠야지, 4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지. 선생님 뭐라고 했어? 계속 지금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는지에 따라서 이해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일의 반복으로 계산을 나눠주는 거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나중에 요거 의자 앉는 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문제집에 보면 이렇게도 해요. 대각선 그어가지고 의자의 종류 4개니까 원탁 앉은 다음에 그거 곱하기 4 뭐 이렇게 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아이디어, 같은 일의 반복 개수만큼 나눠준다가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 여기 교재 풀기 시작하면 돼요. 원수는. 알겠어요?